안녕하세요. 골든클럽 세계극연구원 원장 정기준입니다. 한 주 잘 지내셨나요? 한 주간 많은 일들이 또 있었네요. 가장 우리 국민 그리고 주식시장에 좀 충격이 될 수 있었던 부분,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폭발했던 소식입니다. 좀 유치하죠? 북한에서 하는 이런 액션들이 많이 유치하고 좀 저질스럽긴 합니다. 꼭 10살짜리 아이가 응석 부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마냥 다 받아줄 수는 없죠. 지금 한국 정부도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긴 했는데 조금 더 강하게 갈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전 세계적인 코로나 재확산 우려, 실질적으로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초기 유럽에서 나오던 그런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사망자 수, 이런 공포는 아니지만 그런 당장의 사망자 수가 막 늘어나고 코로나가 처음 확산될 때의 질병에 대한 팬데믹 우려랑 다르지만 이후에 경기 침체가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의 우려가 주식시장에는 또 악재로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많이 시장이 흔들렸습니다. 다우지수 먼저 좀 볼 텐데, 나스닥하고 또 다우지수하고도 다르게 움직이는 모습은 있습니다. 지난 고점을 넘지 못하는 시장, 못했던 시장마다 차이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미 지난 고점을 넘었던 나스닥이 있을 거고, 지난 고점을 이렇게 넘지 못하는 다우지수가 있습니다. 자, 나스닥하고 한번 비교를 해서 보시면, 나스닥은 보시는 것처럼 같은 기간에 고점을 넘었었고, 그리고 이번에 조정폭도 컸지만은 회복하는 것도 역시 빠르죠. 자, 다우지수 보실 텐데, 다우지수는 고점에서 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이번에 반등해서. 그러니까 이번 랠리 시장에서 국내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급락 이전의 수준을 크게 뛰어넘었었고,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지난 고점 수준까지는 올라왔었지만 넘지는 못했었습니다. 다우랑 코스피, 코스닥과 나스닥. 자, 지금 펀더멘탈적으로 기업 가치가 매우 안정적인 종목들에 대해서 수요가 많지 않았고, 향후 성장성, 한국만 놓고 본다면 바이오, 신약, 거기 백신과 관련된 부분도 있었을 거고, 시젠과처럼 그런 장치들, 진단 키트라든지 기타 의료 장비와 관련된 종목도 있었을 거고, 뭐 제네릭 의약품부터 해서 기타 우리가 임상 시험 중인 임상과 관련되어서 좀 신약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들도 많이 올랐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물론 우량주들이 많이 끼어 있긴 하지만 그 우량주들도 역시 성장성을 가지고 올랐었던 거고요. 그렇게 보면은 한국 주식시장에서도 당장의 기업 가치 우량 여부들보다는 향후 산업의 성장성을 가지고 주가가 올랐던 것 같고, 이거는 글로벌 주식시장 좀 특징으로 보여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PER이 10배 미만에 낮게 형성되는 종목들, PER이 더 낮더라도 그쪽으로 수급이 덜 가고, PER이 막 20배가 넘어가더라도 오히려 그런 종목들로 수급이 붙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투기성이 조금 짙은 시장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우리 시장 코스닥과 코스피만 비교해 놓고 보자고요. 코스피가 그렇게 더 오르지 못했었다,
지금 코스피의 흐름, 그리고 코스닥의 흐름. 코스닥은 상당히 열광적으로 고점을 넘은 이후에도, 700포인트를 넘은 이후에도 더 많이 올랐었다.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시장은 분명히 투기적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왜 투기적이었나? 수급을 떼어놓을 수는 없겠죠. 각국 정부에서,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고 어마어마한 규모로 돈을 쏟아내고 있어요. 돈을 풀어대고 있어요. 돈이 많아져요. 돈의 가치는 떨어지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주가라든지 그 밖에 자산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실제로 오른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미래의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것이 반영이 되는 거다. 주식시장에. 그런 상황이라면 당장 경쟁적으로 주식은 사긴 사야지 되는데 시황이 불안할 수 있다는 거죠. 팬데믹 공포에서 완전히 빠져나지 않았고 향후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 그러면 실제로 자금이 장기 투자를 해야지 되는 목적으로 유입되는 것보다는 단기성 유입이 오히려 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기성 유입이 강해지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죠. 그게 언제였죠?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악재가 나타나니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지수가 사실 뭐 그 정도 이게 뭐 충격이 시장에 올 정도의 상황들은 아니었는데 상당히 빠르게 속락했습니다. 코스피가 100포인트가 순식간에 푹 빠졌죠. 근데 더 우리가 집중해야지 될 건 그 다음날이에요. 그 다음날 시장은 더 크게 하락한 것보다 오히려 올랐다는 거죠. 하락한 것보다 더 올랐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시장은. 투기적인 시장의 특징입니다.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 불안한 부분이 있어요. 투자자들이 지금 생각하는 악재들, 첫 번째 가장 심각하다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 아마 심리적으로는 북한 문제일 것 같아요. 북한과 대립 관련돼서 전쟁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하고 있는 것을 뭐 단면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저는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미국도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고 내년에 또 한국은 선거 생각을 하고, 이런 타이밍에서의 당연히 북한 항상 보여오던 부분이고, 워낙에 지금 북한 상황,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북한의 상황이 너무 안 좋죠. 진짜 먹고 살 게 너무 없고, 북한처럼 그 정도의 상황이라면, 경제 상황이라면 뭔가의 큰 문제가 그 내부적으로, 북한 내부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어요. 다급하죠. 지금 북한이 다급하다는 거를 여실히 보여준 겁니다. 이번에 많이 다급하죠. 사실 궁지에 몰리고 있다는 표현도 맞을 것 같아요. 뭐 중국이 북한 돌아볼 겨를도 실제로는 없잖아요.
이 상황에서 북한이 할 수 있는 거는 뭔가 트집을 잡아서 도발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계속해서 협박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협박들이 안 통했단 말이에요. 미국한테도 안 통하고, 실제 한국에도 뭐 한국은 계속 좀 우호적인 걸 보여주긴 하지만 실제로 북한에서 경제 제재가 풀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북한 입장에서는 열받는 건 있죠. 확실히 열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뭔가 획기적인 돌파구가 없으면 현재 북한 정부는 정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진짜 심각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연락사무소 폭파 정도? 이거는 아직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거기서 끝난다면은 이거는 좀 북한이 많이 변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공포를 갖고 있는데, 그렇지만은 오히려 이 정도까지 하고, 반대로 이 정도까지 하고 빠르게 안정을 찾아갈 가능성도 높거든요. 좀 뭐 상당히 풀기 어려운 문제긴 한데, 실질적으로 북한이 쓸 수 있는 카드도 지금은 많지가 않아요. 근데 뭐 북한이 SLM을 날리든 ICBM을 날리든 지금에서 사실 더 크게 잃을 건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현재의 체제를 잃게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잘못된 도박을 북한이 했을 때 현재의 체제 자체를 잃게 될 수도 있어요. 그걸 북한이 모르냐? 그렇지도 않다. 그러면은 아주 어리석은 도발은 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면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게 맞을 거예요. 잠수함에서 쏘아 올리던, 뭐 육지에서 쏘아 올리던, 쏘아 올릴 거에 대한 우려가 증시에는 반영이 됐죠. 반영이 그것까지 생각해서 반영은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정도 도발이 나오면 시장은 일시적으로 빠지고 바로 회복할 겁니다. 그것을 이미 반영을 했기 때문에요. 그럼 지금 상태에서 북한은 당장은 악재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게 좀 볼 수 있겠고, 그 다음 코로나인데, 실제로 코로나의 확산 속도는 여전히 나오고 있고, 오히려 코로나 확진자 수 피크 때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빠르게 검사할 수 있는 진단키트가 보급이 되고 있고요. 그럼 검사량이 많아지면은 확진자 수는 더 늘어날 수가 있죠. 대신에 이제 사망자 수는 의 증가 속도는 낮아질 수도 있고, 중요한 건 공포죠. 시장인 공포로 다시 가느냐 안 가느냐인데, 시장의 공포로 갈 가능성은 낮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낮아요. 그것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시장이 다시 공포로 간다?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지난번에 국내 주식 시장이 월요일날 이렇게 일시적으로 폭락하고 다시 회복했죠, 바로. 그렇게 일시적인 흔들림은 있을 수 있지만은 지난번처럼 급격하게 하락할 가능성은 낮아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그렇게 공포로 다시 와서 오더라도 다시 회복된다는 걸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그런 경험치 때문에 다시 그렇게 급격하게 하락한다면, 만약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저가 매수세가 전 세계 증시 다 들어왔었잖아요. 유입이 됐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기적 시장, 뭔가 딱 코로나 그리고 북한이 아니라도, 그게 아니라도 투기적으로 유입된 수급이 일순간에 빠질 가능성은 존재한다는 거죠. 이거는 단순하게 뭐 시장의 어떤 이슈거리들 얘기가 아니고 단기적으로 시장을 끌어올렸던 투기적인 부분들 때문입니다. 한국 증시만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글로벌 주식 시장 전반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이럴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워요. 반대로 이렇게 급격하게 재차 상승해서 올라갈 가능성도 당연히 있죠. 문제는 지금 방향성에 베팅할 위치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위치에서는요, 일단은 주식 비중을 줄이고 보는 게 맞아요. 자, 시장이 어떤 확고한 펀더멘탈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냐? 아니죠. 투기적인 부분에서 수급이 일순간에 무너질 가능성이 또 존재를 하느냐? 반대로 어떤 시장에서의 악재들이 해소가 되고 시중에 많이 풀리는 유동자금이 증시로 유입되고 거기서 투자자들 자극받아서 경쟁적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느냐? 그것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기 지금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잖아요. 한번 급락이 있었고 거기서 회복인데 만약에 여기서 비슷한 음봉이 하나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일시적으로 방어는 되겠지만 저가 매수세가 이게 약하다면은 한번 진하게 흘러내리고 갈 수 있어요. 지금은 오히려 확인을 해야 돼요. 시장의 분위기가 으쌰으쌰 진짜 그냥 가자 라고 할지, 아 이거 좀 눈치 좀 보고 가야 되겠네, 눈치 좀 보고 가야지 되겠네, 투자자들의 함의가 모아지는 순간 급락이 나올 수 있는 투기적인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한 주는 좀 조심하자. 보자. 눈치 보고 주식 줄여놓고 눈치 보고 가자. 그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심플하죠? 전략이요. 우선은 좀 주식 비중을 줄여놓은 다음에 어떤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지를 확인을 할 위치들이 있어요. 그때 너무 늦지 않고 액션을 취하면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혹시라도 제가 말씀드린 어떤 일순간에 투자자들이 좀 줄이고 가자라는 함의가 모아져서 밀린다면 저가 매수하면 되잖아요. 크게 지금은 손해볼 건 없기 때문에 비중 좀 줄이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이어서 추천주입니다. 물론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지 될 것 같고요. 추천주도요. 자, KG ETS입니다. KG ETS. 여러가지 사업을 합니다. 뭐 에너지와 관련된 사업도 있고 소재 관련된 사업도 있고요. 제가 주목하는 것은 실적에 대한 안정세를 보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안정세에 대해서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 흐름 4,700원에서 좀 밀려있는 흐름인데 오히려 미리 밀려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 분할로 들어가 볼만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추천주로 들고 나왔습니다. 자, 다음 한 주 제발 크게 별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의 전략들 제시해 드린 것처럼 잘 우리가 보고 판단한다면 또 이 시기를 지나면은 좋은 성과